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할까요? 1억을 자녀에게 주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 자녀 기준으로 약 485만 원입니다. 1억을 줬는데 485만 원이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장인 32세 A씨는 연봉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1억 원을 받아서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뒤 A씨는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소득을 확인했고 연봉 4,200만 원 기준으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1억 원을 모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에게 받은 1억 원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 판단되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500만 원, 무신고 가산세 20%인 100만 원,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 100만 원까지 더해져 총 부담액은 약 720만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죠? 처음에 신고했다면 485만 원으로 끝났을 일이 신고를 하지 않아 245만 원,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더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억을 증여하면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누가 세금을 내는지,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 기준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즉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된 추가 공제 제도도 생겼지만 기본 구조는 5천만 원 공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억을 받았다면 1억에서 5천만 원을 빼면 5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1억까지인데요. 정확하게는 10%입니다. 5천만 원의 10%는 5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증여세 세금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를 하면 세금을 조금 깎아줍니다. 산출된 세금의 3%를 공제해 줍니다. 이거를 신고세 공제라고 하는데요. 500만 원의 3%는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제로 내는 세금은 약 485만 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1억을 증여받았을 때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약 485만 원입니다. 이제 먼저 증여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그냥 받는 돈이나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1억을 그냥 주었다면 이게 바로 증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은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냅니다. 즉, 돈을 받은 자녀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요즘 큰돈이 통장으로 움직이면 금융기록이 모두 남습니다. 나중에는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돈의 출처를 분석하는 조사를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는데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금 출처 조사는 총 12,070건이 진행되었고 대략 연평균 2,400건 정도가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면 자금 출처 조사에 더 걸리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죠? 하지만 요즘은 금융정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오가면 기록이 남습니다. 1억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소득도 없고 신고도 없다면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이런 경우에는 위험해지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줄이는 행동입니다. 이 돈은 정상적인 증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리해 두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이때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5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신고하지 않고 납부가 늦어진 거에 따라서도 하루하루 이자가 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자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더 큰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현금 이동이 있었던 분들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가 무서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금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는 것보다는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해서 나누어서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는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다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